자, 38번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1번입니다. 형법 제132조는 알선 수뢰죄를 말합니다. 조문에도 알선에 관하여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뇌물을 받으면 알선 수뢰죄가 되는데 알선 상대방인 다른 공무원이나 그 직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구체적 특정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2번 알선은 장래 것이라도 무방하고 알선에 의해서 해결을 도모해야 할 현안이 굳이 존재할 것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3번 자, 직무행위 대가,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것이 양자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을 때는 전부가 대가성을 띱니다. 약속은 양 당사자의 뇌물 수수의 합의를 말하는데 뇌물을 주고받겠다는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합치가 되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약속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39번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는데 2번입니다. 자, 기억번 특정되지 않으면 몰수도 못하고 추징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추징할 수 있다 틀렸죠. 2번 자, 직무에는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일반적 직무 권한에 속하는 것이면 됩니다. 동그라미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도 뇌물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득을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뇌물수수죄 기수가 됩니다. 동그라미 정보과에 근무하는 갑 그리고 외국인 산업 연수생에 대한 국내 관리 업체로 선정되도록 힘써달라는 부분과는 직무 관련성이 없잖아요. 경찰이 이런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돈을 받았다 할지라도 수뢰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뒤에 해설 나와 있기 때문에 쓰지 않아도 됩니다.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에는 청탁의 유무를 고려할 필요가 없죠. 단순 수뢰죄는 청탁이 요건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고려할 필요가 없고 그냥 직무에 관해서 수사한 것이면 직무에 관해서 수사한 것이면 뇌물죄가 됩니다. 개개의 대가 관계가 있을 필요가 없고 포괄적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개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성 있을 필요가 없고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습니다. 동그라미 40번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지금 문제 섞어놨죠. 답은 2번하고 4번입니다. 1번 수수한 것뿐만 아니라 자, 수수상계에 도달하지 않은 뇌물 그리고 약속한 뇌물도 몰수 대상이 된다. 그쵸? 수수한 것뿐만 아니라 제공하려고 한 것이죠. 이건 제공하려고 한 것 이런 것들도 몰수 대상이 됩니다. 자, 2번 직무집행 의사가 없다면 뇌물죄는 안 되죠. 틀렸습니다. 그냥 공갈죄만 될 뿐입니다. 자, 3번 수인이 공동하여 수수한 뇌물을 분배한 경우에 각자로부터 실제로 분배받은 금품만을 개별적 몰수하거나 추징해야 된다. 맞죠? 그쵸? 우리 뇌물죄 같은 경우는 개별적 추징입니다. 자, 4번 자, 공동소수자 아닌 교사범인의 정범에게 일부를 사례금조로 준 것은 이것은 제가 소비일종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 부분은 공제한 것이 아니고 합산한 전액입니다. 전액을 추징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41번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1번입니다. 직무집행 의사가 없다면 공갈이네요. 공갈죄만 될 뿐이지 뇌물죄가 안 되기 때문에 상대방도 공여죄가 되지를 않고 그때는 공갈죄의 피해자만 됩니다. 자, 2번 예견할 수 있는 것이라도 무방하고 그 가액이 확정되지 않아도 됩니다. 자, 3번 풀었죠? 아닌 자에게 주었을 때 일부를 사례금죄로 주었을 때는 전부가 추징 액수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4번
무이자 차용일 때는 무이자 차용한 때부터 기산합니다. 공소시효가. 42번 옳은 것을 골라라.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 수뢰죄가 되는 거죠. 공개된 장소였다 할지라도 회식비나 휴가비를 소비했다 할지라도 사리를 취한 바가 없더라도 뇌물죄가 됩니다. 자,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도 뇌물이 된다 했는데 기수 시기는 이득을 얻었을 때가 아니라 참가할 때, 참가하는 행위가 종료되었을 때인 거지 이득을 얻었을 때가 아닙니다. 이 시험 잘 나와요. 해설 가보시게 되면 참여하는 행위가 종료되었을 때 기수가 됩니다. 3번 뇌물죄가 되려면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가요? 뇌물죄가 되려면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129조 단순수뢰죄 같은 경우는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가 요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특별한 청탁이 있을 필요도 없고 개개 행위마다 대가성이 있어야 된다. 개개 행위마다 있을 필요는 없고 포괄적 관계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 판례는 대가성, 직무 관련성 여부를 좀 상당히 폭넓게 좀 인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직무 관련해서 돈을 받았다면 그것이 아무리 푼 돈이라 할지라도 뇌물성이 인정됩니다. 틀렸네요. 그러니까 돈 받지 마세요. 뭐 아쉬운 거 있어요? 뭐 1, 20만 원 받아서 뭐예요, 그렇죠? 받아서 자칫하다가는 파면 됩니다. 자, 43번 갑니다. 틀린 것을 골라라. 정답은요, 2번입니다. 1번. 자, 직무에는 법령상 관장, 직무 그 자체, 밀접한 거, 관례상, 사실상 전부 다 포함됩니다. 동그라미. 공정성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받지 말란 말이죠. 아무래도 사람이기 때문에 커피 한 잔이라도 얻어 먹으면 인지상정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마음이 가요. 그러니까 아예 받지 않아 먹으면 되는 거죠. 자, 디귿번 갑니다. 자, 공동하여 뇌물죄를 범했을 때에는 수뢰액을 정함에 있어서 각 공범자들이 실제로 취득한 금액이나 부여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다. 맞나요? 공동으로 받으면 수뢰액을 정함에 있어서 실제 받은 것이 아니고 합산해버립니다. 그래서 특가법일 때에는 예를 들면요, 5명이 지구대에서 5명이 근무를 했는데 한 사람당 몫은 1,000만 원씩밖에 못 받았어요. 근데 합치면 5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내가 받은 것은 실제로 1,000만 원이기 때문에 특가법이 안 될 것 같지만 합산해버리면 5천만 원이기 때문에 특가법이 되어서 가중처벌 받아요. 그러니까 공범자들은 그 금액을 합산한다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해설 나와 있나요? 그쵸? 여기 수인이 공동으로 받았을 때에는 전원의 액수를 합한 금액이다. 합한 금액. 이런 거 알아두시고. 자, 오로지 함정에 빠뜨릴 의사로 직무 관련해서 관련됐던 형식을 빌려서 금원을 공유했을 때 직무 관련해서 받으면 뇌물수수죄가 인정됩니다. 틀렸습니다. 자, 44번.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습니다. 정답은 2번. 자, 1번. 가중처벌하는 특가법일 때 그 수뢰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합산한 전원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다. 합한 금액.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동그라미. 자, 수수가 되면 기수가 되죠. 그 후에 부도가 되었다 할지라도 여기서 기수가 되기 때문에요. 뇌물수수죄가 됩니다. 동그라미. 자, 될자란, 발령대기, 당행선 확정, 이런 개연성 가치 같은 자를 모두 포함합니다. 틀렸습니다. 자, 리을번. 대가성이 있다면 정치자금, 선거자금 명목으로 받았다 할지라도 뇌물죄가 인정됩니다. 틀렸죠? 알선은 장래 것이라도 모방합니다. 그래서 요구할 당시 그 알선에 의해서 해결을 도모해야 할 현안이 존재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장래를 보고 미리 다 밑밥 깔아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알선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45번.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2번, 4번입니다.
자, 사전수뢰죄에서 청탁이라 하는 것은 의뢰하는 것을 말한다. 부정한 행위가 하는 것은 묻지 않습니다. 2번 풀었죠. 특정되지 않았다면 몰수 안 되고 투중도 안 됩니다. 지위 이용이란 말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를 말하고 반드시 특수한 관계에 있거나 같은 부서에 근무할 것까지는 요하지 않습니다. 자, 뇌물은 일체 유형 무형적 이익을 말한다 했고 투기적 사업에 참여하는 기회를 얻는 것도 뇌물이라 봤고 그 기소 시기는 행위 종료 시죠. 행위 종료 시. 행위 종료 시가 기소 시기가 됩니다. 이득을 얻는 행위가 아니고 잘 보셔야 돼요. 요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도 뇌물이라고 봤잖아요. 근데 기소 시기는 이득을 얻는 것이 아니고 참여. 요 참여하는 행위가 종료되었을 때를 말합니다. 이익이란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46번. 적절한 것은 했는데 정답은 4번입니다. 1번입니다. 알선 행위는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 족하죠. 결정권을 가질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교통계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박 행위를 묵인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례비 명목으로 얼마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단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단순 수뢰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돈부터 먼저 받았잖아요. 돈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수뢰를 먼저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뭘 했습니까? 단속을 안 했잖아요. 그게 부정처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안의 경우에 수뢰 후 부정처사죄가 되는 판례입니다. 금품을 교부하자 행정착오인 사실을 숨기고 다른 곳에서 총기 한정을 구입해 줄 것처럼 해결됐던 태도를 보이면서 금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수뢰죄가 됐나? 수뢰죄만 됩니까? 사기죄도 되죠. 이러이러한 사실을 감추면서 이러이러한 태도를 취하면서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되고 그리고 돈도 받았으니까 수뢰죄도 되는데 이것이 기망을 해서 한 번에 받은 거거든. 그래서 이것이 상상적 경합이 됩니다.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상경. 4번입니다. 별개라고 했잖아요. 별개. 밀접한 관계가 없는 거죠. 없는 거. 관계가 없다. 그래서 마지막에 없다. 맞아요. 별개 지위에 있다 보니까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일부를 받은 취지에 따라 돈을 받았다 했죠. 그러면 그 부분을 뺀 나머지만 내가 취득했기 때문에 전액이 아니고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추징한다 이런 말입니다. 자, 됐습니다.